안녕하세요. 저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권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역인재 구급 채용 설명회 마지막 시간인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지역인재 구급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저도 13년도에 이 전형으로 2기예요. 그래서 2기로서 이 전형 시험을 보고 공직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으시고 궁금하신 점 잘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일단 제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이 지역인재 구급 제도라는 거는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자 또는 졸업하실 분들 중에 구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예요. 저도 졸업 예정자로서 시험을 봤어요. 졸업자랑 예정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인 거죠. 우리가 20살 2월에 졸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시험을 봐서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13년도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공직에 정식 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자 신분으로 제가 앞에서도 상담을 좀 하다 왔는데 졸업자 신분으로 이제 응시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은 일단 졸업 후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뭐 휴학 하는 거 다 포함하고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 보통 우리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딱 특별하게 정해져서 전공하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특성화고고 그래서 마이스터고고 그래서 전문대니까요. 자기가 무슨 과인지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인천중앙여상 세무회계를 전공했어요. 세무회계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 전공은 세법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세법과 회계 원리 이런 것들이 전문 교과가 되고 이제 그냥 일반 고등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배우는 보통 교과, 그게 보통 교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과 평균을 냈을 때 30% 이내 또는 3등급 이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문 교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국세법이 B 이상 그리고 50% 이상이 A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면서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더 세세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직구는 행정, 기술 이렇게 있는데 그 직렬을 봐주세요. 행정, 세무, 관세, 공업, 시설, 안전, 보건, 농업, 임업, 전산, 계리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런 직렬이 있어요. 다른 직렬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질문을 어제 받았었는데 저는 이 많은 것 중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행정, 세무, 관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전공 교과를 이제 전공을 하셨는지 그걸 봐야 돼요. 만약에 공고 나오셨다, 농고 나오셨다, 공고 나오셨으면 이 공업 계열, 시설 계열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상업 계열인 행정, 세무, 관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보건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고 저는 이 많은 것 중에 어느 걸 해야 될까요? 저도 관세직에 맞을까요? 아니에요. 공고 나오셨으면 관세직 응시하실 수 없어요. 일반 아니고 이 전형에 대해서만 지역인재 구급 제도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혹시 질문 있어서 손 드신 거예요? 아니죠?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전형으로 하시려면 어떤 전공 교과를 전공했느냐 이것도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요. 이게 추천 가능 인원이란 게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 게 제가 계속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조건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추천 가능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당 5명밖에 못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 볼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사람이 5명밖에 없을까요? 우리 학교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5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조건이고 나는 보통 교과 다 3등급 이내고 전문 교과 다 A니까 나는 시험 볼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내가 그 5명 안에 들어서 교장 선생님 추천서를 받은 5명이 돼야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꽤 많겠죠. 학교에 몇백 명, 많게 1000명이 있는데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30%만 잘라도 그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다 그 조건에 되겠죠. 이 중에서 하고 싶은 애가 5명밖에 없을까요? 이건 되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추천 받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 조건 충족되면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많으면 이것도 추려내야 되잖아요. 3명, 5명. 그리고 인원이 적은 학교면 정원 작은 학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3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정원이 기본 101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도 이것도 학과당이에요. 근데 한 학과에 90 몇 명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쪽은 뭐 3명밖에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5명이 되는데 그 추천 인원에 들어가는 것도 내부적으로 그건 학교에서 달리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명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선발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운 좋게 그 5명이 됐어요. 추천서 받기로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느냐? 일단 학교 추천 받았죠. 그리고 필기 시험 준비해요. 붙었어요. 서류 면접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 시험도 합격해서 제가 최종 받았어요. 최종 합격 통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수습 근무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수습이 제가 수습 때 큰 사고 치지 않고 다 잘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심사를 거쳐서 최종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임용 딱 끝나고 이 다음부터 제가 공무원이에요. 이 임용 마지막이 끝난 다음에 저는 비로소 공무원이에요. 이제 선발 절차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추천 앞에서 좀 많이 설명했죠. 그래서 학교 추천 다 받았어요. 그럼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 지역인재 구급 제도, 수습 제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한 전형이냐? 보시면 필기 시험에서 바로 알 수 있어요. 국어, 한국사, 영어만 보고 공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두 과목을 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따지면 제가 2과목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뭐 수학을 못해요. 과학을 못해요. 수학, 과학 안 보고 나머지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수능 준비할 때 저도 수능 공부하고 이거 같이 했었거든요. 그 수능 볼 때 한 과목만 안 봐도 엄청나게 그 만점자가 엄청 많이 탄생할 수 있어요. 한 과목만 안 봐도. 2과목 안 보면 어떻겠어요? 영어, 한국사, 국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이에요. 어떤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필수로 이 3과목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내가 조금 자신 있거나 해야 되는 것들 2개 뽑아서 보는 게 기본적인 일반 공채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공통 기본으로 꼭 봐야 되는 필수 과목 3개만 보고 필기 시험을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인재 구급 제도가 점점 제가 이거 3번째 나오고 붙은 이래로 계속 매년 나오고 있는데 점점 많이 알고 점점 더 많이 들으러 오세요. 점점 많이 궁금해하시고 준비 실제로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난이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실제로. 그리고 특성화고를 우대하고 자격증 중에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자격증을 많이 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지든 뭐하든 다녀보셨거나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배우는 커리큘럼 자체가 전문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잖아요. 그 말대로 자격증 많이 딸 수밖에 없는 루트예요. 일반 고등학교, 일반 인문대 학생들보다. 그러면 자격증이 가산점 다 들어가잖아요. 뭐가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뭐 여상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전산 자격증이나 뭐 부기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한국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 걸로 저는 가산점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다니면서 갖고 있는 자격증 분명히 정말 난 자격증 딴 거 없다. 전문대 나오고 특성화고 나오고 마이스터고 다녔지만 난 정말 뭐 자격증 딴 거 없다. 나 너무 못했다 해도 찾아보시면 여기 가산점 적용되는 자격증 하나씩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커리큘럼 자체가 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재학하시거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서류 전형을 제가 넣고 붙었대요. 필기시험도 붙고 서류도 붙었어요. 그럼 이제 면접을 봐요. 근데 제가 어제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학교도 그냥 다 친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이랑도 얘기하고 그 고등학교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어제 오늘은 토요일이라 좀 적은 건데 오늘도 다 꽉 찼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면접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한 면접 얘기만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마지막 날이고 이래서 좀 시간이 되거든요. 어제는 좀 급했어요. 첫날이라 막 20분밖에 시간이 없고 질의응답 시간도 막 질문 많으신데 끊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하신 거 다 답변해 드릴 수 있고 저도 좀 천천히 세세하게 어제는 못했던 것들도 오늘 다 얘기해 드리고 할 거예요.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은 이제 제가 필기 시험 서류 붙은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볼 거예요. 그럼 면접은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 시험 볼 때 제가 1등으로 붙었어요. 꼴등으로 붙었어요. 어쨌든 면접에 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1등으로 들어왔는지 꼴등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등으로 필기에 들어오고 꼴등으로 필기에 들어오고 일단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일단 붙었으면 끝이에요. 면접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면접 시험장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잖아요. 말 그대로 블라인드라는 거니까 면접 시험관이 제가 1등으로 들어온 앤지 꼴등으로 들어온 앤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그냥 맛 대면하고 있는 것뿐이지 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제가 필기를 얼마나 잘 받고 무슨 과목을 잘 받고 얘가 괜찮은 애가요 못 되는 몰라요. 이제 붙으셨으면 끝이에요. 면접 준비만 이제 잘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필기 붙은 친구들 중에 나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나 문 닫고 붙은 것 같은데 꼴찌로 붙은 것 같은데 내가 면접 잘 봐봤자 얼마나 되겠냐. 그럼 저는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붙었으면 끝이에요. 제가 1등이고 얘가 꼴등이어도 우리는 똑같아요. 동등선상이에요. 면접에서 저 1등이지만 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붙고 난 다음엔 0대 0이니까. 그래서 붙으셨으면 면접 준비 이제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제 친구 중에 계속 자기가 나 너무 못 받고 실제로도 딱 어느 정도 내가 틀린 문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른 친구 붙은 친구들이랑 비교해서 못 봤는데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본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붙으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내가 잘 봐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0분 동안 보는데 면접관이 앞에 2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제 앞에 2명이 있고 2명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어제 들어온 질문 중에 막 기억에 남는 질문 있으세요? 뭐 어떠세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 혹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공무원 면접은 정말 쉽다고 사기업이랑 다르다고 압박 면접 아니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뒷번호였어요. 근데 제 앞전에 들어간 친구가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고 얘 나오니까 너 어땠어? 그랬더니 자기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고 왔대요.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온 기분이래요. 너무 편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긴장이 확 풀렸죠.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됐다 나도 맘 편하게 하고 나와야지 이랬는데 저는 제가 그 친구랑 다른 면접관 다른 방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사회 문제 물어보고 본인 생각은 어떠냐고 관세청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 관세청에서 아직 일 안 했는데 하고 싶어서 온 사람인데 저한테 관세청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나 그 친구랑 똑같이 이거 끝나고 할게요. 분실하신 분께서는 운영사무부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농협 BC카드, 신한 체크카드, 회색 목도리를 분실하신 분께서는 운영사무부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했죠? 제가 다른 방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은 면접관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다르게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면접이 보통 쉬워요, 사기업보다 쉬워요 이렇게 뭐 카페에 다 써 있고 공무원 면접 떨어지면 뭐 바보예요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필기를 보고 친구들이랑 명확한 답은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수능 보고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이거 답 몇 번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필기 성적이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좋았어요.
그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면접 막 쳐보면 그거 떨어지면 바보라고 막 이렇게 써 있어서 나는 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티는 안 냈지만 면접 잘 보면 되겠지. 근데 면접 보고 나서 전 나와서 망했다.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이러고 저는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최종 나올 때까지 친구들한테 말도 못 하고 막 괜히 막 왜 뭘 대화하고 나왔다고 나한테 좋았다고 그랬냐고. 나는 너무 공격당하고 위축당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안 혼나 본 느낌을 받고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 면접관분을 제가 붙고 어쨌든 저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정보도 주고 말씀드려 나왔잖아요. 그분을 과장님으로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 빨간마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교복 입고 가서 빨간색 자켓이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그분 저를 딱 바로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알아봤어요. 그때 그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부하 직원이랑 상사로 만났으니까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냐. 저는 계속 너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과장님을 면접관으로 만난 이후로 저는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 한 번도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다고. 좀 좋은 느낌 갖고 보내주시지. 결국 붙일 거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냐고. 앞전에 나온 친구들한테 후기도 들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냥 너가 묻는 말에 바로바로 대답하고 딱딱 똑부러지게 말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하나 한번 자기 보고 싶었대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말하면 그분이 저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면접관 마음이죠. 근데 이제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랬었다, 이런 인터넷 정보들이 있는 거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저처럼 면접 봤으면 다 떨어졌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 붙어서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 받으면 그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접 준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그냥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 5가지 평정 요소. 그 5가지 평정 요소가 있어요. 공무원에 대한 뭐 자부심, 예의, 범절, 업무 전문 지식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붙으면 기본 교육 3주 들어가요. 그래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는 곳에 3주 동안 이제 우리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 공무원 소양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9급이 또 다른 점이 부처의 수습 근무를 가요.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이렇게 6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때는 명확하게 저는 지금 인천공항세관 휴대폰 상검사관실에 근무하는 권은진이지만 그때는 어디 세관 어디에서 근무하는 권은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치만 9급 1호봉은 쳐줘요. 월급은 나와요. 그치만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처럼 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일하지만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고 부처 배정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서 무슨 일 하는 누구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큰 사고 안 치고 괜찮게 잘 마쳤어요. 그럼 이제 임용 심사를 거치고 임용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진정한 관세청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 부처에 발령받은 공무원 권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제도 9급에 대해서 제도 소개랑 선발 절차 했고요. 그 더 궁금하시 왜 선택하셨어요? 관세직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어제 듣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필기 공부 저는 이게 어려운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이런 거 다 질문 들어드릴 테니까 저는 먼저 9급 제도 소개한 거고요. 이제 수습 7급 제도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둘이 다시 같이 올라와서 질문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인재 추천제도 7급으로 합격한 현재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끝이 아닌 시작,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짜봤고요. 먼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습직원 선발 제도라고 해서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졸자 혹은 이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들을 이제 일정 기간 7급은 1년 동안 수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9급은 6개월 그 수습 기간을 이제 거치고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즉 회사로 치면 인턴으로 뽑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으로 1년이나 6개월 일하고 정사원, 정식 공무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고요. 올해 7급 수습직원 110명 선발했고 9급 수습직원 160명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먼저 이제 7급 수습 기준이고요. 지원 자격 기준입니다. 석차 10% 이내, 이게 학과 석차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학과 석차 10% 이내 들고 토익 700 이상, 한국사 2급 이상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대학별로 학교 대표를 선발을 해요. 뭐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자율적으로 뽑는 기준이 있을 거고요. 해서 대학으로 이제 대표로 선발이 되면은 1차 시험 피셋을 치고 2차 면접하고 최종되는 이런 과정이고요. 위 이제 별표는 말 그대로 제가 난이도를 표시한 거겠죠. 대표 선발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표로 선발돼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그리고 피셋, 예, 상당히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면접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피셋 공부했던 분량이고요. 제가 버리기 전에 이게 사진 한번 찍고 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서. 이게 보시면 이제 관련 서적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이고, 여기 이제 기출 문제랑 뭐 여러 모의고사 이런 것들 풀었던 흔적들입니다. 이게 언어 논리가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말 그대로 이제 수능 언어랑 비슷하지만 지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자료 해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주어지면 그걸 보고 잘못 분석한 이제 선달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각 과목별로 40문제, 90분, 오지선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킹 10분 빼면은 한 문제에 2분 정도로 풀어내야 돼요. 근데 막상 해보면 40문제 다 못 풀어요. 거의 한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는 감으로 1번 아니면 4번 요런 게 한 4, 5개 생기고 진짜 손도 못 대는 게 꽤나 생겨요. 특히 처음에 하면 거의 뭐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달을 많이 해야 되고 상황 판단 마지막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여러 가지 적성이나 퀴즈 그런 부분도 있고 법학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네, 제가 이게 면접 준비했던 5가지 방법이고요. 첫 번째로 공직박람회 저도 이제 여기 합격해서 일하기 전에 참가했었습니다. 참가해서 여기서 모의 면접 해주죠.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받았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뭐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청이나 중기청 뭐 이런 이제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듣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의 면접도 받았고요. 정말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사실 공무원 준비에 뜻이 없었어요. 이제 민간 기업 가려고 그 준비만 하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학원을 다녔어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학원 안 다니고도 충분히 붙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건 제 케이스고요. 그리고 스터디 모임이 생겨요. 필기 합격자들끼리 또 네이버나 다음에 카페를 만들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뭐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 합격자들 같이 모의 스터디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입해서 그 친구들이랑 정보 공유하고 서로 봐주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책 브리핑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이트에 가면 국가기관 이제 보도 자료와 정책 뉴스가 여기 이제 총괄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서 여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요한 뭐 정책이 뭔지 현안이 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왜? 면접 때 써먹으려고. 그냥 공무원 되고 싶다가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를 하려고 예, 제가 준비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좀 그 채용 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적었는데요. 일해보니 이렇더라. 편하다? 아닙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 많고요. 저희 산업부만 한번 봐도 그래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계시는 분들 상당수 있고 이제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스크랩 업무나 한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새벽 뭐 4시, 5시 출근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장점, 무엇보다도 직업 안정성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뭐 큰 민형사상의 그런 형의 선고나 이런 걸 잊지 않는 한 이게 뭐 파면 뭐 이런 부분을 하지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가장 커서 아마 부모님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양한 직무 수행, 이것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계공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 업무를 하잖아요. 홍보 업무는 저희가 이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뭐 신문방송학과나 그쪽 커뮤니케이션학과 그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쪽에서 홍보 업무를 할 수 있고, 또 보통 이제 3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과를 바꿉니다. 그럼 또 다른 일도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한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세 가지는 그냥 제가 사족으로 붙여봤습니다. 가치관을 정립하라. 이게 뭐냐면 돈, 명예, 일, 여유. 이거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뭔가는 우선순위 나눠야 되고 버려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직무와 이제 분야와 직무 잘 선택하라.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다른 기업체 다니다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해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첫 발 디디는데 그 발을 다시금 이렇게 옮기는 거 빼고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전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생기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첫 발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거랑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초이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이웨이 정신, 이건 이제 딴 것보다도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그런 고민이 많아요. 누구는 어디 붙었다더라, 누구는 뭐 대기업 3군데 다 붙었다더라.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여러 개 붙으면 뭐예요? 한 개밖에 못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되는데 괜히 그런 부분을 질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친구 인생이고 또 제 인생은 제가 주체적으로 가는 거고, 다만 그거를 이제 아예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나도 이제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자극을 받는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것으로 제 강의 간단히 마무리하고 같이 Q&A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급 지역인재 준비하실 때 네. 피셋 중에서 영역별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어요. 풀어보니까 처음에 거의 평균 40 몇 점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컷이 못해도 넉넉하게 이제 한 70에서 75는 나와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좌절을 하다가, 그리고 저 이제 공대생이라서 언어에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풀어봤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게 40문제인데 비포 용지에 1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전체가 한 문제라는 거는 그만큼 지문이 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은 약간 요령이 생겨요. 어디가 뭐 좀 주장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밑에 선다랑 같이 보면서 너무 이거 쭉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딱 보면서 센스껏 딱딱 이상한 거 잡아내면서 빨리빨리 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료 해석은 확실히 많이 하면 일단 느는 것 같아요. 도표나 이런 게 처음에 엄청 낯설어요. 도표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각 국가별 GDP 분석 현황표다. 이 분석표를 보고 잘못 분석한 것은 해서 1, 2, 3, 4, 5 적혀 있거든요. 보통 뭐 그런 식인데 뭐부터 봐야 될지 몰라요, 일단은. 근데 전반적으로 뭐 단위나 그 타이틀,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보고 밑에 지문 보면서 지워 나가는 게 더 빨라요. 밑에 아예 다, 그러니까 뭐랄까 전체 다 이해하고 밑에 지문을 보겠다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사실 상황 판단 정말 저는 고생 엄청 했거든요. 해도 잘 안 늘고, 사실 뭐 법 같은 것도 나오면 내가 뭐 법을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또 이제 그 법 지문도 이렇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어차피 형식은 같잖아요. 조, 항, 호, 목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외 조항이 있는지 살피게 되고, 그런 부분은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선다해 보면서 약간 함정 같은 부분이 좀 보일 때까지 충분히 많이 풀어봐야 된다. 기출문제 즉 고시점 지오점 KR 사이트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프린트해서 한번 자기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7급 지역 인재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외비 정보가 아니면 그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지역별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면접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가서 뭐 사전 조사석 해서 인성 관련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PT를 하고, PT가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한 뭐 대응 방안 보고서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장을 작성을 해서 들고 가서 이제 하는데, 저 때는 집단 면접이 없었는데 아마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T랑 개인 인성 질문을 받았고요. 가서 이제 뭐 PT는 이제 제가 작성했던 거, 그거를 이제 면접관님께 나눠 드리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Q&A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성 질문은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 동목이 뭐라고 생각하냐, 뭐 5년 내지 10년 후에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질문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제 산업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 정책적으로 조금 기한이나 좀 더 기여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어필을 했던 것 같고, 뭐 저는 그게 그래도 뭐랄까 그냥 허황되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어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커트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수험 생활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피셋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합격자 이제 동기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피셋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 바짝 했어요. 바짝 했는데 이 시험 자체가 제가 느꼈을 때는 내 한계치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암만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100점 못 맞을 거라는 걸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딱딱 찍는다는 게 내 머리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 같으면 언어 논리는 내가 85점 이상 일단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뭐 80점 정도를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니까 심적으로 일단 부담감이 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분명 세 과목 중에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는 과목이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 해석이 편했어요. 그래서 숫자 노름, 요런 이제 숫자 노름이나 그거를 빨리빨리 분석하는 그런 게 조금 편해서 여기서 내가 점수를 확보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90을 목표로 하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안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년에 있을 지역인재 9급을 준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몇 개월 정도 준비하셨는지랑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강이나 방과후를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필기시험 준비했는지랑, 그리고 면접은 거의 혼자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면접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하고, 제가 관세를 지원하고 싶은데 관세에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질문 정리해 볼게요. 필기 시험 어떻게 과목별 네. 준비한 네. 뭐 수험 방법, 공부 네. 방법, 그리고 면접 혼자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커트라인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는 과목이 하나 생길 거예요. 지금 필기 시험 8월인가요, 내년? 네, 8월이면은 저는 영어, 국어, 한국사 있잖아요. 한국사가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나 영어는 순간적인 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 그러면 해석 자체 안 돼요. 모르는 단어 투성인데 무슨 해석이 되고 무슨 문법을 뭐 어떻게 맞춰요? 모르는 단어 투성이면 이건 누구라도 안 돼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문법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독해를 정말 난 독해 왕이다 이랬는데 다 모르는 단어들이에요. 독해 안 되죠. 해석 안 되죠. 이런 찍기예요, 무조건. 근데 한국사는 일단 역사적인 100% 사실이에요. 다 외우면 돼요. 그렇죠? 그럼 틀릴 거 없죠. 안 헷갈리면. 그럼 저는 그냥 바로 딱 세 개 중에 한국사가 제일 쉽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다 외우면 되니까. 내가 하나도 안 놓치고. 그래서 한국사는 틀리지 마세요. 이거는 모든 공무원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국어나 영어는 틀려도 자기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 않나요? 나 이건 정말 몰랐으니까 이건 내가 찍어서 맞추면 맞추는 거고 이건 내 머리로 풀 수 없었어. 이거 나 어차피 몰랐어. 근데 한국사는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외운 거예요. 틀리면. 그러니까 한국사는 틀리지 마세요. 저는 한국사는 하나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보고 제가 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난 어차피 못 풀었던 문제야 라고 나 스스로를 좀 용서할 수가 있는데 한국사 틀리면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외운 거더라고요. 내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없진 않아요. 그리고 또 지역인재 2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봤던 일기들이 이제 임용받고 일하기도 전이죠. 그때는 지역인재 문제집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조그만 서점 가도 지역인재 문제 코너 따로 있어요. 저는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서 공채랑 똑같이 준비했어요. 문제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채 문제집 사고 유명하다는 거 사가지고 그 언어 이만하잖아요. 국어 그거 다 똑같이 사서 풀고 어떻게 나올지 감도 안 잡혀요. 그때는 뭐 지역인재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저 뭐 고졸 전형으로 그 뭐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뭐야? 다 이런 분위기고 제가 공직박람회 3년 내내 나왔는데 이거 아는 친구들도 없었어요. 고등학생들도 안 왔어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다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알아가고 출판사들도 그거 알고 찍어내요. 저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9급으로 준비했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준비해도 붙는데 지금은 수험서도 제대로 나와 있고 그 강의도 따로 있고 면접도 다 준비하고 이런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험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거는 일단 한국사는 웬만하면 틀리지 마세요. 그리고 영어는 그냥 수능 공부랑 분명히 문제 유형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까요? 그냥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만큼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만큼 딴 생각하고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마지막에는 그 방법 썼어요. 제가 앉아있는 시간은 진짜 많고 인강이랑 그거 혼자 해야 되죠. 저도 그랬어요. 방과 후 그냥 혼자 남아서 하고 상고에 진짜 남아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 있는 애들 전혀 없거든요. 저 혼자 학교에 혼자 남아 본 적도 있고 저도 독서실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인강 끊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인강을 10시간 강좌를 10개 들으면 내가 10시간 공부했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난 오늘 10시간 공부했어. 근데 그냥 앉아서 이 사람이 10시간 떠드는 거 본 것뿐이에요. 제 지식이나 제 수업 능력이 더 늘어난 건 없었어요. 그냥 왜 틀렸는지 공부하시고 더 많이 풀어보고 스스로 근데 딱 공부해보면 난 오늘 공부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아무리 앉아있고 아무리 뭔가를 들었어도 나 오늘은 진짜 헛공부했다 시간 낭비했다 이런 거 분명히 이미 충분히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기분이 안 들게 하세요. 오늘 공부했다고. 그리고 꼭 저는 뭐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써놓고 그거 다 지워야 집에 갔어요.
저 이런 거 못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필기도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여잔데도 펜 하나만 쓰고 검은색 하나만 쓰고. 근데 그거 다 써놓고 얘 찍찍찍찍 다 그어지면 그때 아 오늘을 공부했다 이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 혼자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혼자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하세요. 분명히 특성화고니까 은행권, 금융권 가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근데 전 그런 친구들 없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막 공채 시즌 아닐 때. 그럼 혼자 하세요.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 자기 모습이 얼마나 못생기게 나오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두고 그 앞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생긴 애 한 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쁜지 못생겼는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기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제가 정말 잘 웃고 세상 착한 애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건방져 보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척추 측만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다리 꼬는 게 편해요. 그리고 말도 한쪽으로만 말하고 저는 활짝 웃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찍어봤는데 근데 한쪽으로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을 거면 눈, 코, 입 다 웃고 그리고 꼭 표정 같은 것도 나는 웃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면접은 그렇게만 준비하셔도 돼요. 내 자세만 올곧게 해도 훨씬 더 나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학원 안 다녔는데 나 뭐 스터디에서 뭐 코치 받은 거 없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혼자 다 저도 준비해봐서 알아요. 그거 혼자 하면 되게 다른 애들은 다 더 좋은 거 하는 것 같고 나만 지원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담감 안 느껴도 돼요.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관세 저는 친구들끼리 해서 아는 건데 그거는 저도 자세하게 커트라인 어디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관세직이 커트라인이 저 때는 제일 높았었어요. 그리고 10명 뽑는 거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상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근데 저는 관세직이 제일 조금 뽑고 상고 라인 중에서 직렬 중에 제일 조금 뽑고 있는 거 알았는데 하고 싶으면 관세직만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얼마 뽑고 커트라인이 얼마일 것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공무원 되고 싶고 이 직렬이 끌린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선택하고 그거 시험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떨어져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근데 괜히 여기가 많이 뽑으니까 여기가 커트라인 좀 낮을 거고 애들 많이 뽑으니까 여기 가야지 했다가 떨어지면 후회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생각해서 이제 시험 보시면은 후회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밑에 내려가서도 질문하고 저희 멘토링도 하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시간인데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